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휴마스의 이근헌입니다. 오늘은 광도법을 이용한 유기물 및 영양염류 수질 자동 측정기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그 미팅 때 저도 참여를 해서 여러 대표님들 발표하시는 거 제가 잘 들었고요. 그때 아주 재밌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뭐 저희가 그렇게 대단한 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21년간 이어왔던 저희 회사 제품과 기술 개발 이력, 내용 이런 위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품을 소개를 드리고 오늘 주제인 TNTP, TOC 이런 자동 측정기의 그 개발 배경, 그 다음에 개발 전략, 개발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스타트업과의 연계 방안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자 계획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희 회사는 2000년에 이제 설립을 했고요. 현재 3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그 연구단지에 지금 소재를 하고 있고, 공장이 계룡시에 있는 산업단지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 화학약품하고 기계장치를 같이 다루다 보니까 그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연구단지 안에서는 그런 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계룡시에 있는 산업단지에 저희가 화학물질 취급할 수 있는 공장을 설립을 하여서 그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정보통신공사업하고 수질 자동 측정기기 관리 대행업,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이렇게 세 가지 그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사실 소위 얘기하는 이제 대기업 연구소에서 이제 근무를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99년에 저희 연구실에 있던 같은 선배가 먼저 이제 창업을 했고요. 그 선배가 혼자 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 창업을 같이 하자 이제 이런 제안을 해왔었는데, 처음에는 계속 이제 그 사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이쪽으로 이제 발을 디디게 된 계기가, 그 당시에 지금처럼 벤처 창업이 굉장히 그 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괜찮은 아이템이 있으면 투자도 쉽게 받을 수 있고 그런 이제 붐이었는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대기업들이 부장 말년이 되면은 이제 퇴직하는 게 보통이었는데, 저가 만으로 한 47세면은 부장 마로봉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이 되면은 이제 뭐 아이들도 아직 어리고 그럴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이제 그 걱정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벤처 붐도 일고 뭐 하다 보니까 그래 한 100억만 벌어가지고 편하게 살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벤처에 합류를 하게 되어서 저희 지금 대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카이스트에 있는 그 교수님 이렇게 셋이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요즘은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저희 때는 이제 초기 벤처라고 했는데 같은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벤처 기업의 정의를 찾아보니까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조합해가지고 그 몇 명이 이렇게 소수의 인원이 창업한 그 중소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그 정의가 되어 있고, 그 특성으로는 좀 위험하다. 그렇지만 작은 투자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근데 이런 이제 그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돈 벌고 싶어가지고 이 벤처에 이제 참여를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이제 실패한 벤처 기업인이죠. 그래서 그냥 이 벤처 기업이 성공하면은 아주 크게 성공하면은 이제 상장을 하는 거고,
그렇지 못하고 그냥 살아남으면은 전형적인 중소기업으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좀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근데 이제 보통 창업하고 한 10년 내 생존율이 뭐 5에서 10% 사이라고 그럴 때에 그래도 뭐 이렇게 유지해 오면서 참 슬픈 얘기지만 자녀 교육도 시키고 먹고도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뭐 괜찮았네 이런 정도의 생각은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기술로 꼭 성공하시기를 제가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발표를 들으면서 한 가지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과거의 초기 벤처들은 기술 위주로 어디서든 기술 위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기술을 갖고 있다. 이런 기술이 독특한 기술이다. 이런 설명이 주였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들은 느낌으로는 기술보다는 아이디어 위주로 아이디어를 더 강조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옛날하고는 좀 격세지감이 있구나 그런 제가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물론 그 신기술 좋은 첨단 기술은 이제 가지고 계시겠지만 만약에 그런 첨단 기술을 안 가지고 계시다면 조금 걱정되네 이런 생각도 사실 솔직히 조금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회사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 회사는 그 수질 분석 계측기를 제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 계측기인데 실험실에서 쓰는 랩 어널라이저 그리고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동 분석기 그리고 이 분석기들에 사용되는 그 시약 리에이전트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저희들 기술 확보 이력을 보면은 이제 2006년까지는 저희가 이제 그 시약 관련 기술하고 광 계측 기술 쪽으로 주로 개발을 해서 실험실적 분석기 쪽을 이제 개발을 했고요. 근데 이제 실험실적 분석기 쪽이 그렇게 시장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동 분석 쪽으로 넘어가자 해서 2007년부터 2015년도까지는 자동 분석기를 주로 개발하는데 또 역점을 두었고요. 그 다음에 2016년부터는 확보된 기술을 더 고도화시키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 이제 제품인데요. 이게 이제 실험실 쪽으로 분석하는 실험실 분석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약이 있고 그 시약이 특정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과 만나면 발색을 하게 되고 그 발색한 정도를 빛으로 측정해가지고 농도로 환산해주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이 시약들인데요. 지금 밑에 그 좌측에 보면은 이제 그 박스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한 박스 이렇게 뭐 100회분, 50회분 이렇게 포장을 해서 판매하는 이런 시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린터들 판매하고 나면은 카트리지 판매하듯이 이 시약을 계속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1년간 회사를 그래도 잘 이렇게 유지해 왔던 거는 이 시약이 계속 소모품으로 판매가 되는 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시약을 저희가 개발하게 된 게 저는 이제 그 수질 그 오염 제거 쪽에 그 개발을 했었는데 이런 시약을 사용하는 유저였습니다. 근데 90년대에도 이런 시약이 한 박스에 한 30만 원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비싼데 라는 생각에 이거 개발해 보자 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서 개발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한 박스에 30만 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90년대 중후반에 사실 외국 업체들이 굉장히 크게 이익을 많이 남긴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그 실험실용 분석기 이후에 자동 분석기들 저희들이 이제 개발한 건데 이제 그 물에 있는 총질소, 총인, 그다음에 TOC, 뭐 COD 이런 분석하는 장비들입니다.
그리고 뭐 중금속들도 저희들이 이제 그 분석을 하는 장비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그 원래 그 주제로 다시 넘어가서 TNTP, TOC 그 자동 측정기 분석기를 개발한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수질 TMS라는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텔레메터링 시스템인데 수질 항목 중에서 TNTP, COD, pH, SS를 자동으로 분석해 가지고 환경공단의 서버로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그래서 폐수 처리장이나 하수 처리장의 그 방류 수질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일본, 우리나라, 중국 정도, 그리고 오히려 유럽이나 미국보다도 우리나라가 이런 TMS 시스템이 훨씬 더 잘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분석 항목 중에서 저 COD 항목이 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COD 항목이 그 분석의 정확성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분석의 정확성이 높지 않은 COD는 사실 판매를 하지 않았었고 TNTP만 저희는 판매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 COD를 분석의 정확성이 높은 TOC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90년대부터 계속 그 화제가 그 주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초반에 이제 진짜 TOC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2년부터 이 TOC 분석기를 개발을 해서 프로토타입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 그리고 이 그린페트롤 측정기술개발사업단에서 이 TOC를 개발하는 그 연구개발 과제를 이제 그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그린페트롤 측정기술개발사업단 과제에 응모를 해가지고 자랑이지만 저희가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그 측정기기 관련된 기관들은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8대1의 경쟁률을 뚫고 저희가 이제 그 합격을 해가지고 사업단의 과제를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그 수질 TMS 항목이 TOC로 변경되면서 국내에 TMS가 1000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TOC 자동 측정기가 1000대가 최소한 필요했다. 그리고 그 전에 TNTP 자동 측정기도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아직 세계를 이끌어 나갈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니었다라는 저희는 판단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는 그린페트롤 측정기술개발 사업단을 통해 과제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TOC를 더 고도화하고 TNTP도 더 고도화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절감형을 만들어서 세계 인류 제품을 만들겠다는 그런 목표를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제에 선정된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기관들은 다 새롭게 개발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저희는 우린 가지고 있다. 그런데 더 고도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주요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을 하면서 개발 전략으로 세웠던 거는 가지고 있는 기술에 더 고도화해가지고 정밀도를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현장에서 아무리 좋은 장비라도 현장에서 유지관리를 잘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냉장고나 TV 같이 그냥 전원만 켜고 뭐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 유지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현장에서 유지관리를 쉽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이제 그 전략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이 모양도 좀 현대에 맞게 디자인을 개선하겠다. 그런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TOC 시장이 연간 100대라고 그러면은 중국 시장은 연간 2000대쯤 됩니다. 그래서 세계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국제공동연구와 해외 테스트베드를 통해서 개발 제품을 세계화하겠다. 그런 이제 그 전략을 세웠고요. 또 핵심 부품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런 부품들은 또 국산화하겠다. 이런 전략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TOC 측정 원리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시료를 정량하고 시료에 있는 그 TOC라는 게 유기탄소입니다. 그래서 무기탄소를 먼저 제거하고 그 다음에 유기탄소는 산화시켜가지고 산화시키면 이산화탄소로 바뀌거든요. 그 이산화탄소를 그 NDIR 검출기라는 검출기에서 측정해가지고 농도로 환산하는 그런 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 죄송한데 시계가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몇 분 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그럼 지금 16분 하죠. 아, 예, 예. 16분 지났으니까 앞으로 이제 빨리 해야겠네요. 예. 예, 요거는 이제 공인기관 시험 성적으로 제가 오늘 저희 기술의 상세한 내용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분야가 좀 다양하셔가지고 상세한 내용은 설명하지 않기로 하고요. TOC, TNTP, TOC 뭐 자동 측정기들, 실험실용 측정기들 공인기관 성적서로 이렇게 데이터를 증명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저희 개발된 기술들이 이런 효율성 높고 유지관리가 편하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또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생략하고요. 요건 이제 디자인 부분인데요. 저희가 처음에 보유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게 개발 전 제품이고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개발 중간 제품,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최종 제품. 그래서 디자인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저희는 이제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제가 세계화를 말씀드렸는데 중국의 우한에 있는 우한 코로나 이전에 갔었습니다. 이후에 간 거 아니고요. 이전에 저희가 우한에 있는 웨스텍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와 함께 국제 공동 연구를 수행을 했고, 우한에 있는 하천의 수질 측정소에 저희 장비를 설치를 해가지고 한 3개월 정도 데이터 장치를 가동하면서 데이터를 취득하면서 저희 제품의 우수성을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국내에만 그러니까 이게 동남아시아 뭐 중국 이런 데만 한다는 거는 너무 국한된다 해가지고 유럽으로 가보자 해서 스페인의 비고 대학교와 함께 또 비고라는 곳에서 이제 테스트베드 진행했는데요. 하수 처리장하고 폐수 처리장에서 저희가 또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테스트베드가 좀 일찍 끝나고 우한 코로나가 이전이라서 저희가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됐고, 저희가 작년에 휴마스 차이나라는 법인을 푸젠이 샤먼 옆에 있는데 푸젠에 저희가 설립을 해서 지금 이제 판매를 진행하고 있고요. 유럽도 이제 그런 절차를 밟으려 했는데 스페인이 또 코로나가 굉장히 좀 타격이 많아가지고 진행이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제 공동 연구 이외에도 현장 실험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저희가 진행을 했고, 복건성에서 하수처리장에서도 진행을 했고, 말레이시아의 삼성 SDI 에너지 회사에서도 진행을 했고, 이외에도 저희가 이제 해외 현장 테스트를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현장 테스트 많이 진행해가지고 저희 제품을 실증화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 테스트 한번 하려고 그러면은 비용이 뭐 많게는 한 억 단위까지 들거든요. 하우스도 지어줘야 되고 장비도 다 넣어야 되고 설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요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이동형 수질 분석 실험실에다가 요 밑에 원격 채수 장치라고 보이시죠? 요 드론에다가 채수 장치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형 수질 분석 실험실에 측정기와 채수 장치를 싣고 가서 하천에 드론을 날려가지고 시료를 채수해서 데이터 측정한 다음에 사용자에게까지 이제 무선 통신을 통해서 사용자에게까지 데이터를 보내주는 이런 시스템을 구성을 했고요. 이 시스템 중에서 이동형 수질 분석 실험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현장 실험을 다양하게 진행을 많이 했습니다.
뭐 짧게는 2, 3일, 길게는 뭐 한 일주일, 2주일 이렇게 현장에 그 하수 처리장이나 폐수 처리장에 차를 세우고 거기서 이제 직접 실험하는 이런 이제 실험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개발을 하면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해외 쪽으로는 비엣워러하고 이제 중국 그 IE엑스포, 그다음에 CPEC, 북경 환경 전시회라고 중국에서 가장 큰 전시회인데 이런 전시회에 지속적으로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저희가 그 화상 회의실을 갖춰서 화상 회의를 통해서 해외 미팅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고,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그 국문, 영문, 중문으로 홍보 동영상도 만들어서 이제 전 세계에 배포를 하였습니다. 국내에도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는데요. 2019년에만 저희가 국내에 9개소의 전시회나 세미나에 계속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2015년, 뭐 16년 이때만 해도 저희 자동 분석기를 가지고 가면 이거 믿을 수 있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전혀 없는 게, 이런 홍보와 테스트베드를 많이 진행한 게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저희 아무래도 기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특허 쪽을 담당을 했고, 참여기관으로 대학교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논문을 저희가 6년간 21편, 국내 특허 11건 등록, 해외 특허 2건 등록, 그 다음에 학술 발표는 총 37건을 저희가 달성을 해서 이제 홍보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과제를 저희가 시작했던 2016년에 수질 자동 분석기 매출액과 이게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21년에는 최소 지금 현재 달성한 게 300%, 그러니까 3배 정도 올라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수질 TMS TOC가 더 확대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업 연계 방안을 좀 설명을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뭘 얘기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처음 말씀드렸을 때 제가 100억 벌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저런 수질 분석기로는 그런 벤처기업으로 상장도 하고 하는 그런 규모로 갈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었어가지고 사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로 제품을 만들어서 벤처 캐피탈도 만나고 뭐 투자 설명회도 하고 했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실패 사례를 가져왔는데 요거가 이제 누출가스 검지 테이프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가스 검지기가 그렇게 일반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있는 가스 배관, 이음새, 그 다음에 뭐 산업용 가스 배관들의 이음새에다가 요런 검지 테이프를 붙여놓고 색깔이 저렇게 이제 노란색으로 변하면은 가스 누출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제품을 저희가 시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참 사전조사가 굉장히 미흡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시가스 많이 쓰시죠? 근데 도시가스 TV에서 선전 광고하는 거 못 보셨죠? 저희도 이제 검지 테이프를 홍보하면서 알게 된 게 독점이더라고요. 지역마다 독점이라서 매출은 뭐 조 단위로 굉장히 크고 뭐 굉장히 대우도 좋고 그런 회사인데도 홍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역별로 독점입니다. 그래서 거기 분들이 별로 뭐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판매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 이제 또 이제 한참 이슈가 됐던 게 가짜 휘발유, 가짜 경유가 또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 기술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가짜 연료율을 검사하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우리나라의 그 당시에 주유소가 한 14,000개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유소에서 우리 기름은 진짜야 라고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수단, 그리고 검사 기관에서도 들고 다니면서 검사할 수 있는
이런 용도로 좋겠다 해서 개발을 해가지고 주유소에 이제 홍보를 했는데 주유소에서 별 관심이 없더라고요. 예. 그리고 지자체나 뭐 특히 이 석유품질관리원에서 이 가짜유발유 검사 기관인데 굉장히 기분 안 좋아하더라고요. 너희들이 뭔데 이런 걸 개발해? 이런 그래서 이것도 그닥 그 성과가 없었고 뭐 심지어는 한 번은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짜 휘발유 제조하는 공장을 급습했는데 저희 기계가 있더라. 너 이거 뭐냐? 이런 연락도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뭐 이제 저희들이 실패를 했고요. 또 하나의 실패 사례는 이제 먹는물 검사 키트입니다. 한참 이슈가 됐던 게 우리 수돗물이 오염돼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수돗물이 사실 우리나라 수돗물이 굉장히 깨끗한 물인데 그 수돗물이 오는 과정에서 배관에서 노후된 배관에서 녹아 나오는 철이나 구리나 뭐 이런 물질들이 녹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가정에서 우리 집 수돗물이 깨끗한가 안 깨끗한가 직접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검사 키트를 만들어서 굉장히 저렴하게 만들어서 판매를 하려고 이거를 저희가 한 200세트를 만들어서 아는 분들한테 쫙 나눠드리고 한번 반응을 이제 설문서를 딱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과학 실험 같다, 못하겠다. 그러시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름만 되면 아는 그 큰 정수기 회사에 컨택을 했습니다. 근데 정수기 회사에서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정수기 회사는 저희가 얘기한 거는 정수기 필터 교체해 주면서 자 봐라, 또 교체 전후에 물 분석해 주면서 자 봐라, 이렇게 정수기 하니까 깨끗해졌잖아 라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했는데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금은 아니죠. 옛날에는 정수기 사업은 이게 이제 네트워크 사업이지 이렇게 뭐 이게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는 둘째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실패 사례들을 이제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 실패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이런 실패들을 겪으면서 먼저 요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협업 가능한 분야로는 이제 저희 계측기 회사들이 프로그래밍 하고 하지만 좀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IoT 연계 쪽으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저희들은 계측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환경 모니터링 하는 쪽과 연계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부품을 같이 살 수 있다 그러면 부품을 공동 구매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제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많이 실패하면서 느낀던 건데, 자 여기 지금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진일 것 같습니까? 사자가 나무에 올라가서 먹이를 찾고 있는 사진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 사진을 이렇게 확대해 보면 물소대에 쫓겨가지고 저 나무에 올라가 있고, 이 사진을 찍은 작가에 의하면 저 물소대들이 다 사라질 때까지 저 사자는 나무에서 내려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안 보이는 것을 또 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